재미있는 창작설화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부모를 잘못 만나 집 밖에서만 서성이던 세 아이들이 아주 요상스런 할머니를 뒤따라가고 나서는 각자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단 그런 아주 신통방통한 이야기 올시다. 그럼 얼른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먼 옛날 어느 산골짜기 집들을 지나쳐 내려가면 길고 긴 논둑이 자리하고 있는 아주 커다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태어날 때를 같이 한 현이와 동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걸음마를 뗄 때부터 한 동네에서 함께 자라온지라 이젠 7살이 된 터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정 함께 노느라 쉴 새가 없던 와중이었습니다. 헌데 그 옆에 산골짜기에 이르러서는 낮은 산길을 타고 자주 내려오곤 했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봉숙이로 우연한 기회에 동갑내기 현이와 동이를 만나 이들 셋은 모두 단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오늘도 봉숙이는 산 아래 냇가에서 현이, 동이와 어울리며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었지요. 헌데 사실 이들이 허구한 날 냇가로 뛰쳐나온 연유엔 각자의 집안 사정이 있는 것이었어요. 봉숙이는 태어날 때부터 호라비 밑에서 외로이 자란 터. 그랬다 보니 아버지와도 쿵짝이 잘 맞았던지라 한없이 믿고 따름은 물론이요. 유일한 친구가 아버지인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 두 친구들을 만난 덕택에 좀 더 지루하지 않은 일상을 보내오고 있던 것이었지요. 반면 부잣집 동이는 벼슬을 해온 아버지 덕분에 웬만큼 떵떵거리며 살아온 터였건만 그런 아버지가 이 시골 동네로 귀양 내려오고도 얼마 후 각종 뇌물과 비리 의혹에 더불어 여타 정치 세력에 휩쓸려서 그만 옥에 갇히고만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것이었지요. 이런 친구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이는 그나마라도 본인이 좀 더 나은가 싶기도 한 것이었지만 결코 현이의 사정도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현이의 경우엔 마을 어귀에서 소장농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렵사리 살림을 이어오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오고 있던 터였지요. 헌데 아비와 어미는 맨날 싸움박질을 하는 통에 틈만 나면 집 밖으로 나와 친구 동이를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우연히 산길을 내려온 봉숙이와 함께 셋이 냇가에서 놀 수가 있던 것이었지요. 헌데 해질 무렵이 되어도 동이와 현이는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찌 그래도 니네 집에서는 걱정을 안 한다는가? 아, 몰라. 우리 엄마는 그냥 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아, 왜 또 네 엄마랑 같이 다니면 좀 불편하다는 그런 것 때문인가?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건 아니라는 듯 고개를 살짝 흔들어대는 현이었건만 사실 동이의 말이 아주 전곡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 어미의 외모가 못나도 한참 못났다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동네 어디를 돌아다녀도 그저 자기 엄니가 못생겼단 말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했던 현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외모 지적질에도 현이 엄마는 항상 웃으면서 농담으로만 되받아치기 일쑤였던 것이었지요. 현이는 이런지 어미가 더욱 싫어지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부부싸움이 시작될 때면 현이 애비는 여지없이 어디 못생겨가지고는 뭐 잘났다고 큰소리야 라는 말로 자신의 어머니를 슬프게 하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어미를 위로해주기보다는 그저 집 밖으로만 나돌며 불만만 쌓여가는 현이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들 셋은 뭔가가 불안한 가정사 속에서 그래도 함께 모여 노는 이때가 제일 좋기만 한 것이었어요. 들길에 풀잎을 따다가는 피리를 불어대던 그들이
먼 노을이 자리한 저녁 하늘 아래 솔솔 바람 부는 언덕 위에 누워서는 서로 간지럼을 태우며 장난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묻는 것이었지요. 동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봉숙이 넌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건 뭐라는가? 그러자 봉숙이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아, 싫은 건 왜 물어보는가? 물어볼라면 좋아하는 걸 물어봐줘야 기분이라도 좋아지겠구만. 이에 동희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좋은 건 맨날 들으니까 지겹기도 하잖아. 또 좋아하는 건 티가 팍팍 나는데 제일 싫어하는 건 그냥 왠지 잘 모르고 하니까 그렇지. 이 말에 그것도 일리가 있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봉숙이었습니다. 난 제일 싫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말이지. 아, 그것이 뭔데? 그냥 사람보다 다리가 많은 벌레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박장대소하며 웃어 제끼는 현이와 동희였어요. 아니, 그리도 벌레가 무서운데? 어찌 그 산속에서 살고 있단 건가? 정말 벌레 천재인 것이 그 산속만한 것도 없는데 말이지? 라며 더 깔깔대고 웃는 동희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맨날 아버지한테 내려가서 살자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아직은 뭐 돈이 없다고 하니께 나도 할 수 없이 있는 것이지. 아, 그래서 웬만한 벌레다 싶으면 그냥 눈을 확 감아버리거나 얼른 도망쳐 나오면 좀 괜찮은디. 그래도 뭐 우리 아버지가 항상 잘 잡아주니까는 내 여지껏 아버지랑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나? 그러자 현이가 그럼 동이 넌 멋인데 그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 좀 다르다는가? 현이를 바라보던 동희가 대답을 이어했어요. 아, 난 말이지. 그냥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라 안 오는가. 뭔 놈의 글씨들을 그리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는 아, 왜 그런 걸 읽고 있는 건지 내 정말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걸 머리 아프게 디립다 보고 또 봐도 말이지. 결국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말 거라는 거 아닌가? 그 아버지가 과거급제를 해서 웬만한 글과 책은 거의 다 봤다는데 말이오. 헌데도 지금 저리 갇혀있는 신세인 것이 아, 내가 뭐라고 그런 똑같은 길을 걸어가겠는가? 난 정말 돈 주고 책을 보라 해도 절대 안 볼 것이오. 이 말에 봉숙이가 고개를 내저었어요. 아, 그려. 그런 건 평생 맘속에만 잘 간직하고 살아야 할 텐께. 아주 네 엄니가 들으시면 골치 꽤나 썩을 테니까 말이지. 그러자 옆에서 슬쩍 함께 웃는 현이었지요. 그래도 뭐 글 좀 못 읽는다고 해서 무슨 세상이 무너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그냥 남들보다 쬐게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네 집에 있는 책 안 보는 거 있음 나 좀 빌려주더라고. 그러자 기겁을 하는 동희였습니다. 아, 만지기도 싫은 책을 어찌 너한테 준다는가? 그냥 네가 와서 가져가든가? 거 내 앞에선 책의 책자도 꺼내지 말랑께로. 라며 이젠 봉숙이와 동희가 현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려, 그럼 현이 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단가? 그러자 가만히 생각에 잠겨있던 현이가 난 그 못생긴 처자들. 이에 화들짝 놀라는 봉숙이와 동희였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기는. 내 사람으로 태어나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그 운명이라 해도 말이지. 그 여자가 못생긴 것은 내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닌가? 이에 몸을 일으켜 앉는 봉숙이었습니다. 아, 그것이 진짜 무슨 소린가? 네, 현이 네가 그런 애인 줄은 몰랐는데 말이지. 여자 외모를 갖다가 그렇고럼 따지면 쓴다는가? 그러자 현이가 콧방귀를 끼며 맞받아쳤어요. 아, 네가 벌레 싫어하는 건 그 생김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던가? 사람이라고 뭐 별다를 것이 있겠느냐 말이오. 어쨌든 눈은 뜨고 사는데 난 남정내면 모를까. 여자가 못생긴 건 정말 질색이네, 질색이요. 이 순간
자신의 아버지 말이 떠오르는 현이었습니다. 그 질색이란 말을 어린아가 잘 쓰기가 힘든 말이었건만은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항상 쓰시던 그 아비의 말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이런 스스로의 놀란 현이가 순간 입을 꾹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려, 뭐 싫은 건 다 제각각일 수 있는 것이니까는. 나도 뭐 책에 쓰인 글씨가 괜히 싫겠는가? 그냥 복잡스럽고 억지스럽게 만든 것이 그 모양새가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데 그만한 것도 없겠다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 엄니 말 맞다나. 사람이 만든 글자보다는 자연이 더 좋은 것인데 말이오. 이에 어이없단 표정으로 동희를 바라보는 봉숙이와 현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곧장 어둑어둑해진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에 집에 들어가야 마땅했건만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곧잘 얻어먹을 수 있는 떡집과 국밥집 등이 널려 있었으니 말 다 했지요. 그래도 이 마을에서는 어린아이들한텐 상당히 관대한 터였기에 제 부모 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라면 괜히 없던 음식도 만들어서 주는 그런 아주 인심 좋은 마을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어느 떡집에 들러 떡 몇 개를 얻어먹고는 발길을 돌리려던 아이들이었어요. 헌데 동이야, 저 할멈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은가? 떡집 주인이 없는데 왜 저 떡들을 다 주머니에 넣고 있다는가? 진짜로 떡집 주인이 다른 일을 보고 있는 사이 눈앞에 보이는 떡들을 쬐다 제 주머니 속으로 들이붓고 있는 할멈이었습니다. 자신들한테 공짜로 떡을 주기까지 한 그 주인이었기에 더더욱 이 아이들의 입장에선 어이가 없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할멈이 웬만큼 떡을 다 챙기고는 나 몰라라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제서야 떡이 없어진 걸 알아차린 떡집 주인이었지요. 아니, 이 떡들이 어디 갔노? 아, 얘들아, 여 있는 떡 다 어디 갔는지 아느냐? 방금까지 여 있던 것들이 대체 어디로 간 것이오? 이에 아이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저짝으로 걸어가는 할멈이 그랬다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었는지 서로의 눈치만 보던 그들은 그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내저으며 발길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 장터에서 얼마만큼 걸어 나왔을까요? 말없이 걷던 아이들이 그제서야 서로한테 묻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그 할머니가 불쌍했던 거요. 어째 내가 못하는 걸 너도 못할 수가 있다는가? 현이의 말에 동희가 그냥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걸 어쩌겠는가? 내가 안 하면 뭐 봉숙이가 말할 줄 알았지. 그러자 봉숙이도 고개를 내저으며 그 할머니 꽤나 배고파 보였던 것 같은데 말이지. 그 나이 들어서 사 먹을 돈도 없어 그러고 있는 것일 텐데. 우리는 좀 배고프면 이 다음에 커서 또 먹으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어찌 그 할멈은 언제 또 그리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지 않느냐 말이오. 이 말에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동희와 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손을 흔들며 제각각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간 아들은 모두 어찌도 일이 늦었냐며 엉덩이를 맞거나 알밤까기로 이마가 까이는 등 혼이 났지만 말이지요. 허나 울다 지쳐 잠이 든 이후에도 이들 세 명은 언제 또 어디에서 만나 종일 놀아제낄까 그런 궁리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흐른 뒤 이들 셋은 또 봉숙이가 사는 산자락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도요, 산속에서 놀자 했는디 왜 그 무서운 산짐승 같은 것은 없는 것이요? 봉숙이 네가 잘할 거 아니요. 그러자 봉숙이는 그것이 우리 아버지 말로는 그 작은 멧돼지 같은 거 밖엔 없다지 않겠는가. 그러니 걱정 말고 왜 그 벌레라도 보이면은 내가 보기 전에 좀 잡아주고 그러란 말이지. 이 말에 근처 나무에 붙은 장수풍뎅이를 본 현이가 그걸 잡아다 놀려줄까
고민을 하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런 그때였습니다. 동이가 나지막한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어요. 아, 저기 그때 우리가 장터에서 본 그 할멈 아닌가? 이 말에 그곳을 바라보자 정말 봉숙이와 현이의 눈에도 딱 그 할멈이 들어와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걷는 모습 또한 그때 장터에서 봤을 때의 모습과 그대로인 것이었지요. 어째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 지금 저 보따리에 그때 훔친 그 떡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오. 그거 아니래도 먹을 것이 잔뜩 들어있을지 누가 아는가? 마치 그걸 훔쳐먹기라도 하자는 듯한 동이었어요. 허나 괜히 잘못 따라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봉숙이와 현이였건만 어느새 동이를 쫓아 그 할멈을 몰래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서부턴 내가 아는 산길이 아닌데 말이지. 어째 괜찮을라는가? 봉숙이의 걱정에 현이와 동이가 뒤돌아봤지만 다시금 아랑곳 없이 그 할멈을 계속 뒤쫓는 그들이었습니다. 헌데 얼마를 더 못 가더니만 한 커다란 동굴 앞에 멈춰서는 할멈이었어요. 그러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만 그 안으로 쓱 들어가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째? 저런 큰 동굴이 있다는가? 난 여서 살면서도 처음 보는데? 산에 산다 해도 봉숙이는 집에서 잘 나와보지 않았던 터. 당연히 이런 동굴이 있을 거라 예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어쨌거나 뭐가 됐든 아이들의 눈빛은 그저 할멈이 들어간 동굴 안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들어가 볼까나? 라며 그 동굴 입구로 다가가는 그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꽤나 어둡고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다 생각한 이들이었건만 뭔지 모르게 어디선가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더 들어가 보니 그것은 곳곳에 커다란 횃불이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 어째 그 할멈이 이 안에 사나 본디.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이런 불들이 켜져 있을 리도 없고 말이여. 이내 좀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던 그들이 순간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엇이여? 현이는 물론이고 동이와 봉숙이의 눈에도 비친 그것은 다름 아닌 동굴 밖 숲속에나 있어야 할 법한 그런 아주 커다란 나무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꽉 막힌 동굴 안에 나무가 있는 것이지? 그 어느 곳에서도 햇빛이 새어들지 않는 동굴 속이었건만 무성한 이파리를 자랑하는 그 커다란 나무가 아주 그럴듯하게 서 있는 것이었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저기 저 달린 것이 무엇이지? 가까이 다가서 보니 그 나무까지 여기저기에는 손바닥만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더욱 신기한 것은 그 나무줄기 사이사이로 예쁜 꽃들이 마구 피어 있는 것이었어요. 우와, 나무의 꽃도 같이 피어 있는 건 난생 처음 보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것이 무슨 꽃인지 금방 알려줄 수 있을 텐데 말이지. 산에 관해선 만물박사쯤은 된다는 말로 제 아비를 틈만 나면 자랑하는 봉숙이었습니다. 헌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저 열매 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이와 동이인 것이었지요. 아, 그럼 저기 저 돌멩이를 던져보자고. 아님 내가 저 짝 가지를 좀 흔들어 볼까? 라며 손이 닿을락말락 낮은 나뭇가지였지만 결코 이 아이들의 손엔 닿지 못한 터 어느새 돌멩이로 턱턱 맞춰내며 그 열매를 잔뜩 떨어뜨리는 그들이었습니다. 툭툭 떨어지는 열매들을 쥐어보니 어째 밤송이도 아닌 것이 그 밋밋한 껍질이 울퉁불퉁 아주 못생긴 열매들인 것이었어요. 난 이런 열매는 처음 보는데. 어째 이걸 까먹으면 먹을만 할라는가? 라는 말과 함께
그 열매 껍질을 반으로 쉽게 쪼개는 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 껍질을 손으로 까내자 노란 알맹이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좀 냄새는 좋은 것 같은디. 어디 한번. 이라며 그 껍질 속을 입에다 쏙 넣는 동이었어요. 그러자 아이고야, 맛나는구먼. 내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인디. 어째 이리도 맛있을 수가 있다는가? 그런 동이 말을 듣고 현이도 얼른 떨어진 열매를 줍기 시작했어요. 봉숙이 너도 얼른 먹어봐. 진짜 맛있다고. 라며 또 다른 열매를 집어 그 안에 알맹이를 꺼내 먹는 동이와 봉숙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현이 넌 안 먹고 뭐해? 동이의 말에 현이는 그저 열매를 제 주머니에 넣기 바쁜 것이었지요. 응, 나도 먹었다는 거 아닌가? 근데 어째 여기 이리도 많이 떨어진걸? 누가 와 가져가면 어쩌냔 말이지. 그리고 이리도 맛 좋은 것을 여섯도 다 먹어버리면 좀 아깝지 않은가? 이 말에 의아해하는 동이었어요. 아니, 이 나무 주인이 있을지 모르는 것인데. 어째 그 열매를 다 가져가려는 것이오? 그냥 맛만 보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동이의 말에도 아랑곳 없이 열매를 주머니에 담기 바쁜 현이었습니다. 그럼 어째 밖에 해도 졌을지 모르니께 이젠 나가볼까나? 동이의 말에 어린 친구 셋은 모두 각자 한 가지씩을 손에 든 채로 동굴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어요. 봉숙이는 그 나무의 핀 꽃 한 송이를 뽑아내 제 가슴 춤에 넣은 상태였고, 동이는 산을 내려갈 때 지팡이로 쓰겠다면서 나무 밑둥 쪽에 나 있는 아주 탄탄해 배는 나뭇가지를 꺾어 손에 쥔 것이었지요. 그리고 현이는 마지막에 뒤따라 나오면서 그 열매들을 잔뜩 넣은 주머니만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손을 흔들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 구름 속 해가 지나고 달빛이 오가는 동안 대략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동안 이 세 친구들은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더니만은 각자 살아가기에만 바쁜 터였습니다. 먼저 산기슭에서 홀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던 봉숙이는 11살이 되던 해에 산에서 내려오더니 마을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는 강가 근처 오두막에 자리를 잡은 것이었어요. 헌데 봉숙이가 15살이 되던 해에 이르러 엄청난 홍수가 일더니만 강가 근처의 집들이 모두 잠기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에 봉숙이 집도 한참을 잠겨버리더니만 온갖 집기들이 떠내려가고 만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시점, 물에 잠긴 집에서 나오려던 그 순간 봉숙이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봉수가 잠깐만 녀석 기다리겠느냐? 내 저것만큼은 꼭 가져와야 하니. 라며 급류에 떠내려가는 집기들 중 무언가를 건지러 그 강물 위로 뛰어드는 아비였어요. 이에 놀란 봉숙은 발만 동동거리던 그때 그녀의 아버지는 글쎄 그만 급류 어딘가로 휩쓸려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강 하류에까지 떠내려온 아버지를 발견한 마을 주민이 봉숙이를 찾아왔어요. 뭐 어쩌겠느냐.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정령코 사람 마음 같지가 않아서 말이지. 그 인정이라고는 없는 것이 나도 오래전에 홍수 때문에 가족을 잃었었단다. 자, 이것이 네 아버지가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고 있던 것이었는데 말이지. 뭐가 됐건 간에 니라도 얼른 기운 차려서 잘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마을 사람이 전해준 물건의 봉숙이는 눈물을 멈출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쥐고 있었다던 작은 함을 열어보니 그 안엔 봉숙이의 발에 딱 맞을 집신 2짝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봉숙이가 자신의 발에 맞는 신이 없다고 하자 곳곳에 지푸라기를 모아다가는 정성스레 손수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봉숙이의 15살 생일에 선물로 주려는 것이었지요. 이를 알고 있던 봉숙은 그저 매일같이 목 놓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정신을 차려 그 집시남을 꼭 끌어안은 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누워 계셨다던 그 강하류로 나갔더랬지요. 아버지, 지 혼자 어찌 살라고 이 집신 두 짝 때문에 그러셨습니까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나직히 슬픈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러보는 봉숙이었건만 그 순간 봉숙이의 눈에 뭔가 익숙한 것이 들어와 박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것은 내 보석함이 아니더냐? 얼른 그곳으로 뛰어간 봉숙이는 자신의 보석함을 매만지다 그것을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약간의 싸구려 폐물과 함께 꽃 한 송이가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봉숙이가 어린 시절 동굴 속에서 갖고 나왔던 그 나무에 피어있던 꽃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기억을 떠올려낸 봉숙이가 그 꽃을 들어보이며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찌 그리도 오래 지난 꽃이건만. 그때 막 따온 것처럼 어째 지금까지 이리도 멀쩡한 것이지? 거참 신기하구만.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막 따온 꽃송이 같이 그 향기도 너무 싱그러운 것이었어요. 이에 봉숙이는 아버지의 집시남과 그 보석함을 꼭 끌어안은 채 제 집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을 치르며 여러 동네 주민들의 도움을 얻어 그곳에 작은 오두막을 지을 수가 있었더랬지요. 그리고 그곳에 홀로 살아가며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을 보낸 봉숙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도 이젠 18살에 접어든 터였지요. 헌데 그 어릴 적부터 가장 싫기만 했다던 벌레들에 대한 혐오는 지금까지도 식을 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가에 사느라 오죽 벌레가 많았겠냐마는 이래저래 벌레들이 싫어한다는 약초를 태워서라도 제 집안에만큼은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봉숙이었어요. 이리도 애써 혼자 사는 것이 혼기가 차 있는 지금 괜한 궁상인가 싶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봉숙이를 눈독 들이는 남정네들이 한둘이 아닌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헌데 봉숙이는 도통 남정네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먼저 간 아버지와의 예정을 그리워하며 그런 외간 남자는 왠지 벌레보다 못한 것으로까지 여기는 눈치였지요. 그런 어느 날 밤이었어요. 봉숙이가 꿈을 꾸고 있던 그때 요상한 불빛을 내는 벌레에 쫓기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느 작은 동굴 안으로 발을 들이고 있었건만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요상한 불빛이다 싶어 신기했던 나머지 그것을 만져보려 하던 그때 코앞에 앉아버린 그것이 아니 글쎄 날개 달린 거미처럼 생긴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기겁을 하며 그 동굴 밖으로 뛰쳐나온 봉숙이었지요. 허나 그 파란 불빛을 내는 벌레는 계속 봉숙이를 쫓아오는 것이었어요. 이에 양팔을 휘저으며 온갖 곳으로 도망다니는 봉숙이었지요. 그러다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잠에서 깨고만 봉숙이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어라. 어째 이놈의 벌레는 꿈에서까지 날 괴롭히노. 호롱불을 켠 채 숨을 고르던 봉숙이가 다시 잠에 들려 호롱불을 끈 그때였어요. 아니 문 밖에 웬 파란 불빛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째 저것은 또 무엇이다냐? 꿈에서 본 그 불빛과 똑같은데 말이지. 이에 겁을 왕창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쓴 봉숙이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천천히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러자 순간 그 밤에만 보았던 파란 불빛의 벌레가 방 안으로 휙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매야. 놀란 봉숙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건만 그런 봉숙이를 또 쫓아오는 파란 불빛을 내는 벌레였어요.
이에 봉숙이는 꿈이 아닌 현실 속에서도 도망쳐 다니기에 바쁜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엔 사라진 것 같았다가도 밭에 나가 일을 하거나 장터에 나갈 때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어느새 득달같이 봉숙이의 주변으로 날아와 봉숙이를 놀래키는 것이었어요. 이에 도망을 치다 지칠 대로 지친 봉숙이는 그 벌레를 잡으려 했음에도 어찌나 빠른지 그 무엇으로도 건드릴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꿈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싶은 마음에 꿈 해몽에 일가견이 있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기에 이른 봉숙이었어요. 약간의 품삯으로 겨우 모은 복채를 꺼내놓자 봉숙이의 얘기를 다 듣고는 천천히 말을 잇는 점쟁이였습니다. 어째? 네가 그 벌레를 그리도 싫어하니 꿈에서까지 벌레가 나올 수밖에? 헌데 그 파란 불빛이란 벌레는 말이지? 자고로 그 사람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는가? 특히나 뭔가에 빠져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것이란 말일세. 어쨌거나 그쪽이 어릴 때 아주 꽤나 신기한 일을 겪었구만 그래. 그 눈빛을 보니 딱 그것이 써 있는데 말이여. 이 말에 더욱 놀라는 봉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점쟁이의 말에 더욱 신뢰감이 드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우선 자네가 지금 뭐에 가장 집착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네. 그것은 그냥 네 마음 자체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는데 말이지. 이젠 그것이 뭐든 간에 잘 보내주어야 할 때라네. 그리고 나면 그 벌레가 다시는 네 옆에 나타나지 않을 걸세.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들으면 도저히 모를 것만 같은 그 말에 봉숙이는 고민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집착하는 것이라. 그건 3년상을 치르고도 그것이 모자르진 않을지 괜히 걱정스런 내 아버지 생각뿐인데 말이지. 그렇다고 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 생각을 지우라는 말씀이신 걸까? 아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만든 그 소중한 집신이란 말인가? 한동안 잊고만 있었던 그 집신이든 함을 떠올린 봉숙은 3년이 넘도록 열어보지도 않던 다락 깊숙한 곳에 함 하나를 꺼내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열자 먼지에 휩싸인 채로 손가락 하나만 대도 바스라질 것 같이 낡아버린 집신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시 물에 젖은 채 넣어놓았던 터라 집신으로 알아볼 수조차 없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냄새야. 내가 어찌 이걸 열어보지도 않고 신어보지도 않고 있었더냐. 그런 그때였어요. 갑자기 나타난 그 파란 빛을 내는 벌레 한 마리가 봉숙이를 놀래키더니만 온 방 안을 휘저으며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집신 두 짝이 든 함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이에 놀란 눈이 된 봉숙이가 순간 그 함의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함에서 새어나오던 푸른 빛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이었어요. 이에 잠시 동안 눈만 말똥거리던 봉숙이가 혼잣말을 이었습니다. 어째 이것 때문에 벌레가 나타난 것이었나 보구만 그래. 내 그토록 이 함을 아끼고만 있었지. 정작 그 마음을 다해 간수하질 못했던 것을. 그러니 집착만 있었을 뿐 정작 나한테 필요한 건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렸다. 그려 이젠 아버지를 잘 보내드려야 할 때가 됐나 보구만 그래. 이런 깊은 생각에 잠기던 봉숙이는 그 아버지를 고이 모신 뒷산 무덤가로 다가가 그 집신이 든 함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땅을 파 잘 묻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그 파란 불빛의 벌레가 다시는 봉숙이 앞에 나타나질 않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보다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벌레가 무섭지 않은 봉숙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제 손등 위에 내려앉은 나비도 가만히 바라볼 수 있음은 물론이요. 아직까진 징그러운 벌레들을 만질 순 없는 것이었지만서도 이젠 기겁을 하며 도망치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봉숙이는
자신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한 총각과 혼인을 약속할 수 있었어요. 그 청년은 가진 것 하나 없이 그저 수더분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봉숙이만큼은 잘 아껴주는 성품덕이었는지 이 둘은 얼마 안 되어 100년 가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그 동굴 안에서 꺾어온 시들지 않는 꽃을 항상 곁에 두고 있어서 그랬는지 봉숙이의 얼굴은 그야말로 그 꽃만큼이나 물오른 미모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동네에 잘 나가는 꽃미남들의 엄청난 구애 속에서도 지금의 남편을 선택한 봉숙인 것이었지요. 그런 이후 봉숙은 동네 냇가를 거닐다가는 오래전 그 동굴에 가보고 싶은 것이었어요. 이에 어렸을 때 함께했던 친구들을 수소문하는 그녀였습니다. 때마다 문득 떠오르기만 하던 그들을 이제서야 꼭 좀 만나고 싶은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결국 이웃 마을에 살고 있다는 동이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 마을 장터 주막에서 동이를 얼싸안으며 그간의 회포를 풀 수 있던 봉숙이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이구만 그래? 우리가 못 본 지 10년도 훨씬 넘었지?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는 동이었어요. 이 친구도 너무나 반가웠는지 눈물을 머금고 있는 듯 한 것이었습니다. 어째 그간 어찌 지냈는지 얘기 좀 해보더라고. 그러자 천천히 입을 떼기 시작하는 동이었어요. 내도 봉숙이 널 못 보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네 그려. 특히나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글 공부와 책 때문에 그랬는지 어머니는 아예 날 포기했다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 아버지처럼 대란 잔소리는 어느 때부턴가 하질 않았는데 말이지. 그래서 내 웬만큼 나이 먹을 때까지는 그냥 동네 밭일이나 돕고 이래저래 해본 일 안 해본 일 하면서 지내려 했던 것이었네. 헌데 내가 장터에 나갔다가는 아니 글쎄 생전 그토록 눈에와 박히는 처자는 처음 봤다는 거 아니겠는가. 다짜고짜 한눈에 반한 여자 얘기를 꺼내놓는 동이에 괜한 입꼬리가 올라가는 봉숙이었습니다. 이에 아랑곳 없이 계속 말을 이어나가는 동이었지요. 그 처자를 보고 내 한눈에 홀딱 반해버렸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디 사는지 좀 물었더만은 그것도 곧잘 알려주고 말이지. 일 끝나면 내가 집에도 바래다 주겠다는데 그것도 쉽게 응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내 천생연분을 만났구나 싶었더만은 갑자기 아버지가 불러대는 통에 먼저 자리를 뜰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아버지는 그나마 옥살이를 다 마치고 나오셔가지고는 그저 가족들만 들들 볶고 있었는데 말이지. 그래도 건강하신 것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말이오. 뭐 어쨌건 간에 내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처녀 이름을 물었더랬지. 그러니까 선홍이라 친절히도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내 다음날로 그 선홍이 집을 찾아갔더랬지. 헌데 그녀가 집안에 있으면서도 도통 나오질 않는 것이었네. 대문도 살짝 열려 있어서 그 방문 앞으로까지가 그때 먼저가 미안했다면서 얼굴 한 번만 좀 보여달라 사정사정을 했지. 헌데 그런데도 방 안에서 나오질 못한다 하질 않았겠나. 그런데도 내 끈덕지게 보고 싶다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런데?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이 손으로 이쪽 저쪽을 더듬거리며 나오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 말에 깜짝 놀라는 봉숙이었습니다. 내 처음 봤을 때도 앞을 못 보는 처자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니었겠나. 그저 미모에만 반해 있었으니 말일세. 헌데 어찌됐든 난 왜 방 안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었는지만 알면 됐을 뿐 그 선홍 씨가 앞을 못 보는 것은 별 상관이 없었다네. 그래서 내 이날이 때껏 선홍이와 연분을 맺어온 것이었지. 이런 동이의 말에 감격하는 봉숙이었습니다. 헌데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선홍이가 글쎄 이래저래 내 얘기 듣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책을 좀 읽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 얘기를 듣고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좀 됐더만은 그냥 그 아버지가 모아놓은 책 한 권씩을 꺼내가지고는 하나하나 읽어줬다지 않았겠는가. 그토록 손에 닿기도 싫어하던 그 책들을 말일세. 이에
눈이 커지는 봉숙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새 10권이 되고 20권이 되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책들을 거의 다 읽었다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러고 보니까는 책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내 아주 새삼 깨달을 수가 있었네 그려. 그래서 그때부터 선홍이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그 읽은 책들을 잘 활용하면 어떻겠냐 하더군. 헌데 난 아버지 같은 벼슬아치가 되고 싶진 않다고 했더니만 글쎄 한다는 소리가. 그 벼슬이라 해도 다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그래도 동희님은 몸 쓰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말입니다. 그 무술도 함께 연마해서 웬만한 무인이 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줄로 압니다요. 학식도 학식대로 갖추거니와 무인으로 벼슬길에 오르면 말입니다. 분명 아버지의 명예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이런 선홍이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일리 있는 말이라 내 새삼 깨닫게 되더구만. 그래서 내 과거 공부도 열심히 했거니와 그 무술을 연마하려 칼 비슷한 걸 찾던 도중에 말이지. 아니 글쎄 예전에 그 동굴에서 가져온 나뭇가지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내 곳간 깊숙한 곳에다 넣어놓기만 했던 그것을 찾아 꺼내보니까는 아니 글쎄 그것이 아주 듬직한 쇠덩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겠나. 마치 칼 한 자루 무게와 똑같이 말일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칼 쓰는 법도 연마하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니 딱 한 번만에 붙어버렸다지 않겠는가. 그 쇠막대기 덕분에 무예 시험도 통과하고 말일세. 그러자 손뼉을 쳐대는 봉숙이었어요. 그래서 내 지금도 저쪽 관아에 몸담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지. 그때 이후로 혼인을 해서 아들도 하나 나눠온 상태일세.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봉숙이었습니다.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았구먼. 그래, 그토록 싫어하던 책을 좋아하게 됐으니 어디 그런 인연이 또 있겠는가? 참 그러고 보니 말일세. 그 동굴에서 가져온 나뭇가지가 그러했음. 내 이것 좀 보게나. 내가 그때 꺾어온 꽃송이였건만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아닌가. 정말 그 동굴이 요술을 부리는 곳이 아니라면 말일세.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 꽃을 함께 들여다보며 신기해하는 동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 현이 소식은 들었는가? 어째 현이는 잘 살고 있고? 봉숙의 말에 동희는 현이도 이 근방에 살고 있다며 일이 된 김에 당장 만나보자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현이의 집을 찾아 나섰지요. 현이는 그때 그 동굴에서 나온 이후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져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소작 농의를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18세의 청년이 되어서까지도 저자손 한 번 잡아본 일이 없어 놓은 터 이런 현이의 부모는 걱정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허나 현이는 아직까지도 어머니 외모에 불만을 가진 채 여인들의 얼굴을 따지느라 쉴 틈이 없었더랬죠. 제 성에 차는 얼굴은 그 어디에도 없었음과 더불어 정말 못생긴 여자가 눈앞에 보일라 치면 할 일도 마다하고 도망을 쳐댈 판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여지껏 장가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 현이를 도와준답시고 부모는 근처에 오두막까지 지어주며 제발 여자 보는 눈 좀 낮추라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저 외롭게 살기 바쁜 현이인 것이었지요. 그런 그때 바로 봉숙이와 동희가 오랜만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토록 가까운 데 살면서 10수년 동안이나 못 본 것이었나? 정말 니들 길 지나다니면서는 절대 몰라볼 것이오. 어째 이리도 많이 변했다는가? 라면서도 오로지 봉숙이의 얼굴만 쳐다보는 현이었어요. 그려 현이 너도 많이 변했구만 그래? 어째 이 오두막에 혼자 살고 있는 것인가? 동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봉숙이한테선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그였지요. 그도 그럴 것이 봉숙이는 너무도 눈부신 미모를 자랑하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윽고 그들은 현이 집 마당채에 앉아 덕담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는
니들이 동굴에서 가져나온 것도 그리 변했었구만 그래. 난 그 열매를 잔뜩 넣어갖고 나오지 않았었나. 헌데 그 다음날로 한두 개 먹어보려니까는 아니 글쎄 그 알맹이가 다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 껍데기도 동굴 안에선 울퉁불퉁 뭔가 거칠었던 것이 아주 매끈해져 갖고는 어디 쓸데가 하나도 없어 보이더란 말이지. 그래서 다 내버렸다지 않았겠는가. 나도 그 일이 있은 뒤에 종종 신기한 기분이 든 나머지 그 동굴 안에 다시 가보고 싶었다네. 헌데 어느새 벌써 이리도 세월이 흘렀으니 그것도 참 신기하구만 그래. 이런 현이의 말에 동희와 봉숙이도 서로의 눈빛을 알아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오랜간 만에 그 동굴을 함께 찾아간 그들이었어요. 봉숙이는 꽃을 품에 안은 채, 그리고 동희는 쇠막대기가 된 나뭇가지를 한 손에 든 채로 말이지요. 어째 그때 그 할멈은 아직도 살아계실까? 하긴 그때 그 동굴 안에서 찾아내지도 못했지만 말일세. 그러자 이리도 오래 지난 것을 어찌 살아계실 턱이 있느냐 말이여. 그냥 그 나무나 다시 보러 가는 것이지. 그러자 남은 두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느새 그 동굴 근처에 다다르는 그들이었습니다. 어째 저 동굴 입구가 그때랑도 똑같아 보이지 않는가? 동희의 말에 현이와 봉숙이의 눈에도 정말 7살 때 바라보던 그 모습과 그대로인 것이었어요. 드디어 찾아냈구만 그래. 그럼 어디 들어가 볼까나? 라며 현이를 따라 조심스레 동굴 안으로 발을 내딛는 그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어린 시절에 봤던 작은 횃불들이 그대로 켜져 있는 것이었어요. 어째 지금도 이 불이 켜져 있다는가? 정말 신기하구만 그래. 이내 그 나무가 있을 만한 동굴 속 거의 막다른 끝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나무가 말일세. 분명 이 자리에 있었지 않았는가? 아니 근데 이것이 무엇이여? 그 말에 동희와 현이가 봉숙이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어요. 헌데 그 커다란 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엔 다름 아닌 아주 자그마한 풀 한 포기가 자라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무가 이런 풀 따위로 변해버렸을 리는 없고 말이지. 그 커다란 느티나무 같은 것이 어째 깜짝같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가? 이런저런 궁금함에 고개만 갸웃거리는 그들이었어요. 헌데 또 한 번 놀라는 현이었습니다. 근데 저 위에 새어나오는 빛은 무엇이단가? 그땐 분명 이 동굴 사방이 다 막혀 있었는데 말일세. 그러자 그 위를 함께 올려본 동희가 놀라 대답을 이어했어요. 그러네 그려. 저 위가 뻥 뚫려 있지 않은가? 이 말에 봉숙이도 그 위를 올려보니 정말 아주 자그마한 하늘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리비추는 햇살이 정확히 그 작은 풀 위를 비추고 있는 것이었지요. 나무가 풀이 된 것인지 아님 저 구멍 위로 나가버린 것인지 내 정말 알 수가 없구만 그래. 그때였어요. 거참, 너희들 어째 이리도 빨리 돌아온겨? 막다른 동굴벽에서 웬 할머니가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멀리서나 봤던 바로 그 할멈인 것이었지요. 이에 기겁을 하던 그들이 놀라 도망치려던 그때 그 할멈이 다시 건네는 인자한 인사말에 발길을 멈추는 그들이었어요. 아니 할머니, 대체 어디서 나오신 geb니까? 그리고 그때 뵀을 때보다도 어째 하나도 안 늙으셨소? 조심스런 봉숙이의 물음에 환히 웃기만 하는 할멈이었어요. 그려. 내가 늙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이겠지. 난 자고로 이 산속에 몇백 년 동안 기거하고 있는 몸이니 너희들한텐 신기할 수밖에. 어쨌거나 그 얼마 전에, 아니지. 너희들한테는 꽤나 오래전 일일 터인데 내가 배가 좀 고파서 그 장터에 나가 예전에 한번 크게 도와줬던 적이 있는 떡집 떡을 좀 훔쳐 먹었기로서니 그 떡집 주인이 난리를 치는데도
니들이 날 꼰지르지 않아서 내 그 떡들을 아주 잘 먹었다는 거 아니겠느냐? 내 그때 어찌나 감동을 했던지. 이 말에 옛 기억을 떠올리는 그들이었습니다. 내 그래서 니들이 너무도 고마웠던 탓에 이 동굴 안으로 불러들였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언제 한번 니들이 나누는 얘길 우연히 엿들었는데 그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 해서 말이지. 그래서 내 그것들로부터 되려 도움을 받아 오히려 좋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더랬지. 그래서 여기에 그 커다란 나무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니들이 가져간 것들이 나름 제 역할을 해준 덕분이었는지 이렇게 또 아주 잘 자라줘서 내 더 고맙다는 거 아니겠느냐? 특히 봉숙이 넌 어릴 때 그 예쁜 얼굴이 아주 그대로 잘 남아있고 말이요. 그러자 이에 놀란 친구 3명은 각자 하나씩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럼 제가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도 다 할멈이 도와주신 덕택이란 말입니까? 그 파란 빛을 내던 벌레도요? 이에 할멈이 웃으며 대답을 이어했습니다. 그렇다 할 수 있지. 네가 가져간 그 꽃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고 말이야. 고놈이 그 꽃에서 나온 벌레이건을 어쩔 수 없이 아비 잃은 슬픔 또한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 그 싫어하는 벌레를 좀 써먹어 봤다는 거 아니겠느냐? 어찌 됐든 네가 좋은 배필을 만나 아주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다 된 것이고 말이요. 그러자 동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을 이었어요. 아니 그럼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 이런 묵과 벼슬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다 할머니 덕분이란 말이요?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할멈이었지요. 뭐 전부 다 내 덕택만은 아닐 테지만서도 어찌 됐든 네가 가져간 그 나뭇가지가 제 역할을 잘 해준 것도 있었거니와 너희들이 가진 그 올곧은 성품에 내 그 나무 열매로 좀 양념을 쳐줬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 나무 열매라는 것이 보기엔 못생겨 보였어도 그 알맹이라 함은 그 어떤 백년 묵은 산삼과도 견줄 수가 없는 것이었지. 그것으로 너희들이 사람을 볼 때도 겉보고만 판단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다. 뭐든 껍질보단 안에든 내실이 더 중요한 법이니까 말이여. 지금의 그 다정한 남편을 만난 봉숙이도 그렇고 그 천생연분을 만난 동이 너도 그렇고. 놀란 표정의 동이와 봉숙이가 잠시 듣고 있다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슬쩍 현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헌데 현이 너는 말이다. 어째 그 열매를 잔뜩 먹었음에도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었는지. 나도 참 어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도 그걸 잔뜩 집에 들고 가는 너였기에 내 그런 쓸데없는 욕심이 분명 네 인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했지. 헌데 내 예상대로 넌 여전히 변함이 없더구나. 그 말에 살짝 고개를 수그리는 현이었습니다. 미모란 한때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인생이 유한한 만큼 그런 아름다움도 똑같이 끝이 있는 것인데 어찌 네가 그것만을 평생 따를 수 있을지 내 큰 의문이 들더구나. 그렇다 보니 현이 너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는 꼴이 아니었겠느냐. 남들이 뭐라 하든 스스로 행복할 수 있었던 너희 어머니를 보고 배우지 않으면서 말이야. 뭔지 모를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는 현이었어요. 어쨌거나 너희 셋 중에서도 현이 넌 참 잘 들어왔구나. 여기 비록 그때의 나무는 없지만 말이다. 내 그 나무를 이토록 작은 풀 한 포기로 바꾸어 놓았는데 말이지. 아, 이것이 글쎄 저 위에 뚫어놓은 하늘만 보고는 저것이 하늘의 전부라 여기며 자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째 이 안에서 보이는 저 하늘이 본래 하늘의 전부라 여기면 되는 것이겠느냐? 그러자 모두들 고개를 내젓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처자를 볼 때 외모만 보는 것 또한 그런 것이다. 이런 동굴 안에 갇혀 저 위에 작게 뚫린 구멍으로 남아 그 하늘이 전부라 여기는 셈인 것이지. 저 밖 커다란 세상 속에
또 다른 좋은 것과 더 중요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말이요. 저 작은 하늘만 보며 낮게 자라나는 이 풀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느냐? 지금 현이 너의 모습과 말이다. 이에 순간 무릎을 꿇는 현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요. 내 자신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 저 작은 하늘만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다요. 이 말에 온화한 미소를 내보이는 할멈이었습니다. 그려 그것으로 됐다. 이제 현이 넌 그 풀을 잘 파내어서 저 동굴 밖 양지 바른 곳에다 잘 심어주거라. 그럼 너한테도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며 시원한 웃음소리를 내며 뒤돌아서는 할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그 동굴 속 어두운 그늘에 다가가더니 한순간에 동굴 벽이 되고 마는 것이었어요. 이에 눈물이 쏙 들어갈 만큼 놀라던 그들이 풀한 포기를 든 현이와 함께 동굴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언덕이 양지 바른 곳에 그 풀을 잘 심어주는 현이었지요. 이후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그들 중에서도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온 현이는 그간 자신이 잘못 생각한 지난 세월들을 후회하고 반성했다 하네요. 그리고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마음속 깊숙이 깨닫고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자 정말 신기하게도 현이의 눈앞을 지나는 모든 처자들은 하나같이 매력 일색이요.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든 간에 현이한테 있어서만큼은 그저 눈부심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특히 현이를 친근하게 바라봐주던 한 길선이란 처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둘은 아들과 딸 하나씩을 낳고선 아주 오래오래 행복한 생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때마다 그 작은 풀을 심어놓은 언덕 위로 올라 해질녘까지 소풍을 이어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지요. 여기까지 사람의 인생이란 소박한 소풍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건만 그런 와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따져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행복도 잘 찾아올 수 있을 테니까 말이지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그런 어린아이들이 좋은 생각만 이어하며 잘 커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동굴 속 삼신 할매와도 같은 그런 올바른 어른들이 곳곳에 넘쳐나기만을 바랄 뿐이네요. 그럼 또 다른 재미난 얘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